딱 하루 거짓말이 허용되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4월 1일 만우절입니다. 오늘이 2026년 4월 1일 만우절인데요. 인터넷을 보면 가끔 정말 황당한 만우절 장난 인증글이 여러 개 올라와서 웃음을 주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황당한 장난들이 꽤 많았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역사 속에 벌어졌던 세계를 속인 거짓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발하고 황당한 만우절 장난이라고 하면 보통은 현대에 벌어진 일들에 관해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옛날 사람들도 이런 장난에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1698년에 벌어진 만우절 장난이 바로 그런 예일 것입니다. 런던에 살던 이들은 거리에서 누군가 나눠주는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초대장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바로 런던 타워에서 사자를 씻겨주는 행사가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시된 행사 날짜는 4월 1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딱히 재밌는 볼거리를 찾기가 어려웠던 때였다 보니 사자를 씻겨준다는 이런 행사가 꽤 흥미를 유발했던 듯합니다. 초대장에는 허버트 드 그라센이란 사람의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가지 의문을 품었던 것은 분명 초대장에 매년 열리는 연례 행사에 초대한다고 적혀 있었는데 런던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도 처음 들어보는 행사란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았는지는 모르지만 역사 속에 오래된 만우절 장난 기록들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 장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누군가 이 장난을 지속적으로 펼쳤던 듯합니다. 1856년에도 초대장이 사람들에게 배포되었는데요. 이 사진이 바로 당시 배포되었던 초대장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그럴듯하게 인쇄가 되어 있고 근엄해 보이는 붉은색 인장까지 찍혀 있다 보니까 처음 본 사람들은 날짜를 고려하지 않는 이상 이것이 만우절 장난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초대장을 만들고 인쇄하면 돈이 꽤 들 텐데 이 정도 정성이라면 한번 속아줘야겠다는 생각도 들겠네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방송 프로그램 등에서 시청자들에게 유용하거나 특별한 팁에 관해 알려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모든 팁들이 유용한 것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1962년 스웨덴의 국영 방송사에서는 특별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방송의 내용은 꽤 흥미로웠는데요. 당시에는 텔레비전의 화면들이 흑백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흑백 텔레비전을 컬러로 바꿔주는 비법을 알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돈 주고 새로 바꿀 필요도 없이 간편하게 컬러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송에서 보여준 방법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바로 나일론 스타킹의 한쪽을 가위로 잘라서 길게 편 다음 이 스타킹을 텔레비전 스크린에 덮어 씌우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이 바로 그 당시를 재현했던 사진입니다. 사진 속 남자는 방송의 진행자였던 켈 스탠손입니다. 그렇게 하면 화면을 컬러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게다가 이 원리에 대해 진행자 켈 스탠손이 과학적인 설명까지 제시하면서 꽤 심도 있고 정성스럽게 내용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지금 기준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당시 사람들은 깜빡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던 모양입니다. 다만 시청자들의 텔레비전도 전부 흑백 TV였다 보니까 진행자들의 텔레비전 화면이 진짜 컬러로 나오는지 아닌지는 방송으로 확인할 길이 없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에 속아서 약 5분간 진행됐던 이 만우절 방송 때문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애꿎은 스타킹만 낭비하게 됐다네요. 보통은 우주 왕복선이나 우주선이 발사되는 장면 혹은 그런 발사된 우주선이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드물고 대개는 방송이나 자료화면으로 접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드문 장면을 접할 기회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도 당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993년 캘리포니아의 라디오 방송을 듣던 청취자들은 진행자가 급히 전하는 소식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주 왕복선이 원래 착륙해야 할 곳에 문제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우회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우주 왕복선의 우회 착륙 지역으로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 위치해 있던 몽고메리 필드 공항이 급하게 선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생전에 한번 직접 눈으로 보기도 힘든 우주 왕복선, 그것도 그런 왕복선이 공항에 착륙한다고 하니 청취자들 입장에서는 두 번 다시 못 올 기회였을 것입니다. 라디오 방송이 끝나자마자 청취자들이 공항 근처로 몰려갔고 약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왕복선의 모습을 촬영할 카메라 그리고 캠코더를 들고 모여 왕복선의 도착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이때가 출근 시간대와 겹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애석하게도 이들이 기다리던 왕복선은 끝내 도착하지 않았고 오늘이 며칠이길래 왕복선이 오지 않을까 얘기하던 사람들은 마침 그날이 4월 1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뒤 이것이 만우절 장난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챘다고 합니다. 당시 모였던 사람들은 대인배스럽게 그냥 웃어넘긴 모양입니다. 또 영국에서 벌어진 만우절 장난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패트릭 무어, 영국의 방송인이자 작가로서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천문학에서도 이름을 알렸던 천문학자이기도 한데요. 이후에 기사 자기를 수여받아 패트릭 무어 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패트릭 무어가 1976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합니다. 그가 전한 이야기는 무척이나 신비로웠는데요. 이날 연구소 관측 결과 오전 9시 47분쯤에 목성과 명왕성이 특별한 위치로 정렬되는 때가 온다고 발표합니다. 이 특별한 위치의 정렬이 가져다주는 부가 효과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지구의 중력에도 영향을 미쳐서 잠시 동안 지구 전체의 중력이 약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몸이 평소보다 가볍게 변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무어는 이어서 해당 시간대가 되면 각자 제자리에서 점프해서 무중력 상태가 어떤지 체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가 출연했던 이날은 4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송 종료 후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라디오 방송사의 청취자들의 전화가 빗발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전화는 거짓말에 항의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자기가 무중력 상태를 경험했다는 내용들이었다네요. 그 중에는 한 여성이 자신과 다른 11명의 친구들이 동시에 의자에 앉아 방 안을 떠다니는 경험을 했다며 흥분에 차서 전화를 했다는 내용도 전해집니다. 방송사에서는 만우절에 보낸 장난이었는데 청취자들이 오히려 진지하게 이렇게 말하자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오히려 방송사가 만우절에 당한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우주인의 방문이 언제나 환영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런 방문의 목적이 지구를 침공하는 것이라면 또 이런 우주인의 소식을 신문에서 전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겁에 질리게 될 것입니다. 2010년 4월 1일 요르단의 신문사 알-가드지에서는 이런 기사를 하나 내보냈습니다. 이 사진이 실제로 당시 신문에 게재됐던 기사입니다. 텍스트를 통한 번역에 따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사 제목은 비행 접시 착륙 후 알-자프르 인근 지역 폐쇄, 군 또는 당국이 이상한 비행 물체를 발견했고 해당 물체가 자프르 근처에 착륙한 것으로 추정, 이후 해당 지역이 통제 및 폐쇄되었고 주민들 사이에서 두려움과 혼란이 발생하였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 외에도 이 우주선에서 키 3m가 넘는 외계인들이 나왔고 전자장비와 통신장비가 모두 정지되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4월 1일 만우절을 겨냥한 장난성 기사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 기사를 접한 자프르 지역 주민들은 이걸 진짜로 받아들이고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겁에 질렸습니다. 요르단에서도 만우절 장난이 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신문에서 이런 장난을 치는 경우는 처음이었나 봅니다.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며 아이들을 학교에도 못 가게 하고 당시 자프르시의 시장이었던 모하메드 밀레이하는 주민 1만여 명을 대피시킬 준비까지도 계획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나중에 일이 커지자 신문사에서 사과를 했는데 그냥 즐거움을 주려고 벌인 장난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장난이 처음 있던 일이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사를 진짜라고 믿을 수밖에 없던 모양입니다. 그나저나 아이들은 덕분에 학교를 하루 쉴 수 있었으니 아이들에게는 어쩌면 뜻하지 않은 횡재라고 볼 수 있었을까요? 만약 이런 광고를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판매 중인 물건이 너무 남아돌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선착순으로 무료로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하도 이런 유형의 속임수가 많아서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과거에는 이런 일이 드물다 보니 믿는 사람이 많았나 봅니다. 1950년 4월 1일 노르웨이의 신문사 아프텐 포스텐의 일면 기사로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와인 판매점인 빈 모노폴레란 와인 가게에서 실수로 통에 든 와인을 대량으로 주문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와인을 일단 보유하고 있던 와인병들에 옮겼지만 남은 와인이 처치가 곤란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기사에는 이 남은 와인을 처분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남은 와인을 염가에 판매한다는 내용이 붙어 있었는데요. 무려 75% 할인에 면세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따라서 붙었는데요. 와인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와인을 담아갈 수단을 직접 지참해서 가져와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황당하게도 추천하는 수단으로 양동이 주전자가 적혀 있었는데 이때까지도 사람들은 전혀 의심을 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이 사진이 바로 당시에 촬영되었던 사진입니다. 딱 하루만 판매하겠다는 이 기사 내용 때문에 와인을 사려던 사람들이 일찍부터 줄을 섰다고 하네요. 이 와인 판매점이 문을 열자 사람들이 차례대로 들어갔는데 이상하게도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화를 내며 바깥으로 나오고 들고 있던 양동이를 땅에 던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게 만우절 장난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시기가 전쟁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되었던 시기여서 와인 등의 공급이 부족해 사람들이 많이들 속았던 듯합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의 작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또 영국에서 벌어진 만우절 장난입니다. 앞서 사자 씻기 만우절 장난도 그렇지만 과거 영국 사람들이 동물을 대단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1864년 3월 31일 이브닝 스타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립니다. 내일 근처 농어폴에서 큰 박람회가 열릴 것이고 무료 행사니까 많은 참여를 바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박람회의 내용은 다름 아닌 당나귀 대박람회였는데요. 앞서 나온 만우절 장난이었던 사자를 씻기는 행사는 보기 드문 행사여서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가기도 하는데 당나귀 박람회라고 하면 살짝 뭔가 싶은 느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무료기도 하고 볼거리도 없던 시기여서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다음 날인 4월 1일 농어폴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침부터 모인 사람들은 점심때까지 줄을 이어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점심때가 지나고도 박람회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언제 박람회가 열리는지 불만을 제기합니다. 오늘 행사가 열리는 게 맞긴 맞는지 서로 질문하기 시작했는데 누군가 갑자기 잠깐만 오늘은 4월 1일이잖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오늘이 빌어먹을 4월 1일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웅성거리던 사람들은 갑자기 숙연해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로 만우절이란 것을 뒤늦게 눈치챘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곳에 당나귀 박람회 같은 것은 처음부터 없었으며 여기 모인 자신들 스스로가 당나귀가 되었음을 알아챘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냥 만우절이라 사람들이 웃고 넘어갔을 것도 같네요. 만우절 장난에 은근히 영국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신사의 나라라고 알려져 있어서 나름 진지하고 장난 같은 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만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제한 없이 뭔가 가능한 날에는 고삐 풀린 듯이 최대한 장난을 치는 모습이 꽤 인상적입니다. 평소에 장난치는 모습을 많이 참고 있는 게 아닐까도 싶네요. 만우절이어서 거짓말이 허용된다고는 하더라도 만약 재산이나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는 일이 생기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가 없으니 조심해야 된다고도 합니다. 뭐든지 지나치면 위험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네요. 만우절 특집 세계를 속인 황당한 거짓말들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